문이 열리면 누구의 이름부터 무너질지 딱 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마리는 첫 출근부터 표도기에게 정자센터 커버를 맡았는데요. 표도기는 짧게 웃으면서 열심히는 누구나 하는 건데요. 잘해야지요라고 못을 박았고 마리는 수첩을 더 꽉 쥐었습니다. 강세는 옆에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었어요. 우리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낮게 거들었는데요. 그 말이 괜히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시각 이풍주는 기분 좋지 않은 예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주소록에 캐리어라는 이름, 그리고 스승 엄기분이 건넨 무정자증 환자 연락처가 같은 줄에 서 있었는데요. 공항에서 캐리어가 바뀌던 날 민보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풍주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이 이미 진실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정자센터 브리핑 자리에서 마리와 강세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센터까지 커버하는 건데요. 풍주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는데요. 겉으로는 인력 배치를 문제 삼는 모양새였지만 두 남자의 예민함은 다른 데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강세는 끝까지 목소리를 낮춰 정해진 프로토콜대로만 움직이겠습니다라고 정리했는데요. 마리는 그 한 문장이 의외로 둘 사이의 온도를 내려준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주시라가 규칙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민보 씨는 집 안에서만 말이 만나기로 한 거였는데요. 병원 근처는 오지도 말아요. 말은 단호했지만 표정엔 오래된 망설임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민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가 더 힘들어한 건 금지 자체가 아니라 금지를 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따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기부는 표면상으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정자센터, 이번 분기 데이터 깔끔하게 증빙해요. 연구기금 라인은 문숙희 이사가 정리하고요. 김비서는 빠르게 메모를 옮겼습니다. 그 메모 속에는 아무도 모를 암호 같은 표시가 하나 더 붙었는데요. 김비서는 오래전 간호조무사 시절 이 병원이 한 번 휘청였던 그 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했던 것과 지켜진 것 사이에는 늘 작은 균열이 있었거든요. 표도기는 창고 목록 정리를 하다가 기증 코드 S-315 보관 이관 완료라는 오래된 라벨을 발견했습니다. 이관이라는 단어에서 그의 눈빛이 잠깐 멈췄고 스마트폰을 들었다가 내렸는데요. 머릿속으로는 수당과 승진 점수가 먼저 계산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기록이 누구에게 건네지면 누가 웃고 누가 울지 그런 상상도 붙었습니다. 풍주는 결국 민보를 불러 세웠습니다. 무정자증, 맞았네요. 민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과거형과 현재형 사이가 이상하게 울렸는데요. 풍주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마리는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죠? 민보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는데요. 지금은 몇 사람뿐이었으면 합니다. 그 대답 속엔 마리를 특정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읽혔습니다. 마리는 강세와 야근 마감 커피를 나눴습니다. 나 사실 오늘 무서웠는데요. 강세는 웃으며 무서우면 같이 겁내면 덜하더라고요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침묵했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는 사실이 둘 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강세는 자기 이야기도 살짝 꺼냈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는 문제로 오래 걸렸었거든요. 근데요, 나중엔 내가 누구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더 크게 남더라고요. 그 말이 마리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한편 윤원경은 진기식의 눈치를 날카롭게 읽었습니다. 당신, 그 아이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아니겠죠. 진기식은 고개를 저었지만 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연구기금, 오래된 동의서, 그 단어들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해요. 당신 커리어, 우리 가족, 다 걸려 있거든요. 그 말은 협박이라기보다 절박에 가까웠습니다. 언경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이 공개될 때 가장 먼저 부서지는 건 늘 집 안그릇이라는 걸요.
문숙희는 회계 라인에서 이상한 굴곡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특정 분기마다 작게 솟았다 꺼지는 보관료 항목이었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리듬이 너무 규칙적이라서 더 눈에 띄었습니다. 문숙희는 풍주에게 조용히 보고했고 풍주는 단 한 문장으로 답을 정리했습니다. 증빙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 말은 누가 틀렸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틀렸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시라의 집 초인종이 2번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김 비서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엔 오래된 도장 자국이 희미했는데요. 완본은 아닙니다. 다만 없어졌다고 적힌 것들 중에 남아있는 조각이 있더라고요. 주시라는 말없이 봉투를 쥐었고 그 손끝에서 오래된 떨림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센터 외래팀에 갑작스런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기증 코드와 보관 기록이 서로 달라요. 표도기가 당황했고 마리는 프로토콜대로 이관대장을 뒤졌습니다. 대장 가장자리엔 낯선 필체로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요. 봄 한 번. 실물과 전산 불일치. 재확인 요망. 마리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는 강세를 바라봤습니다. 강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근거부터 싸자고요. 풍주는 엄기분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S-315 라인이 흔들립니다. 엄기분은 보기가 무서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흔들리는 건 기록이 아니라 그 기록을 보는 마음이지요. 풍주 과장, 환자와 연구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리예요. 풍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투명해야 하고요. 원장님도 아시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고 단단하게 부딪혔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풍주가 물러나지 않겠다는 사실 하나만 분명해졌습니다. 민보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피실험자 자격 포기는 공식화하되 마리에게는 직접 설명하지 않기로요. 대신 주시라에게 먼저 말하러 갔는데요. 나 빠질게요. 주시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죠? 민보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가 그거더라고요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문장 하나로 오래 묶였던 매듭을 아주 조금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강세는 퇴근길에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밥값 낼게요. 대신 나한테 병원 얘기는 조금만요. 마리는 웃으며 그럼 동네 얘기나 하시죠라고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로 동네 얘기만 했는데요. 이 이상한 평범함이 오히려 둘을 더 단단하게 맞물리게 해주었습니다. 마리는 통화를 끊고 나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일까라는 질문이 여전했지만 나는 누구의 사람이 될까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그 옆에 서기 시작했다는 걸요. 밤늦게 표도기는 또 한 번 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복도 끝에서 김비서와 마주치고는 그대로 멈칫했는데요. 김비서는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정리하려면 절차로 하죠. 절차로 하는 사람만 끝까지 자리에 남습니다. 그 문장의 표도기는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는 메모리 카드를 다시 보관함에 넣었고 반납 기록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자신이 왜 살아남고 싶은지도 그제야 조금 보였거든요. 다음 날 정자센터 회의실. 풍주, 기식, 기분, 마리, 강세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풍주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S-315 라인이 전산과 실물에서 어긋납니다. 이 라인을 타고 들어가면 과거 특정 분기의 보관료 리듬과 맞물리고요. 기식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기부는 그걸 지금 여기서 왜 말하나요? 라고 했고 풍주는 여기가 시작점이라서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마리는 침을 삼켰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거든요. 누군가는 진실을 지키려 하고 누군가는 비밀을 지키려 했습니다. 같은 지킨다여도 방향은 정반대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기식은 옥상으로 올라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인 윤원경. 오늘은 조용히 지나가요. 내일은 모르지만.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는데요. 기식은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코트 안쪽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도 그는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저녁 마리는 우편함에서 다시 낡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동의서 사본 중 일부라고 적힌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글씨체가 익숙하지 않은데도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의 꼬리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주시라는 조각을 들여다보더니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거 아주 오래전에 봤던 서식이네요. 마리는 엄마의 눈빛에서 한 가지를 읽었습니다. 엄마도 알고 싶은데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리는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서두르지 말고요. 절차대로, 근거대로 확인해요. 바로 그때 풍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전산 백업 열람건 승인 받았습니다. 마리 씨, 강세 씨, 같이 들어가요. 통화를 끊고 풍주는 자리에서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첫 줄을 읽기 전에 반드시 절차를 선언하겠다고요. 밤이 깊자 민보가 조용히 마리의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문자 한 줄만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참 이상했죠. 그 두 단어만으로도 오래 미뤄둔 사과와 오래 기다린 부탁이 함께 실렸습니다. 마리는 답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내가 내 편이 될게요. 민보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자센터 백업실 문이 열리려는 순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전산 접근 차단. 화면에 짧은 경고가 떴는데요. S-315 외부 이동 중. 모두가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봤습니다. 풍주는 즉시 보관실로, 강세는 서버실로, 마리는 창고 이관대장으로 뛰었습니다. 그 와중에 김 비서가 전화기로 짧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움직입니다. 엄기부는 조용히 기록은 지켜야 가치가 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문장이 어떤 지시였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리는 결국 대장 가장자리에서 또 하나의 메모를 찾아냈습니다. S-315C-321 캐리어 사건 후 라벨 스왑 의심. 그녀는 순간 숨이 막혔는데요. 캐리어라는 단어가 단숨에 모두를 하나의 장면으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공항, 바뀐 가방, 흔들린 기록, 그리고 어떤 봄날의 도장.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강세에게 건넸습니다. 강세가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확인한 겁니다. 다음은 공식 절차로요. 회의실로 돌아온 풍주, 기식, 기분, 마리, 강세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풍주가 조용히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S-315의 실명 확인은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라벨 스왑 가능성에 대한 내부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식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고 엄기분의 눈빛이 가늘게 달라졌습니다. 마리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을 듣지 못해 다행이고 또 그래서 더 아프네요. 문이 닫힌 뒤 모두가 제자리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주머니에는 각자의 봉투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었고 각자의 마음에는 각자의 문장이 붙었습니다. 마리는 집으로 돌아와 조각난 동의서와 메모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일까요? 질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전보다 덜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늘 자기 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처음으로 믿어본 하루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옥순이 과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른이 해야 할 일은
애들이 넘어질 때 잡아주는 거라 하더라고요. 주시라는 웃으면서도 눈가가 젖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알아서 하게 냅두고요. 대신 문은 열어둬요. 둘은 그렇게 짧게 약속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화면 밖 어딘가에서 S-315 파일을 누군가 열려다 말고 닫았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고 봄은 아직 멀었는데요. 문이 열릴 때 어떤 이름부터 무너질지 모두가 아는 듯 모르는 듯 다음 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는데요. 평소 같으면 바쁘게 울려야 할 호출벨도 유난히 적었고 직원들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자센터 전산 차단 사고 이후 내부 감찰이 비밀리에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라벨 하나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는 걸. 마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전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손끝에는 여전히 S-315가 남겨놓은 떨림이 있었어요. 그녀는 기록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조명 아래 김비서의 그림자가 보였거든요. 김비서는 문을 열고 나오며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곧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네요. 강마리 인턴. 그 말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숨겨진 뜻이 느껴졌습니다. 마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혹시 어제 차단된 파일 복구되었나요? 김비서는 짧게 웃으며 기록은 지워지지 않아요. 다만 접근하는 자격이 문제일 뿐이죠. 라고 말하곤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마리는 하루 종일 곱씹었습니다. 그 무렵 풍주는 회의실 대신 병원 옥상에 있었습니다. 전날 밤 읽지 못한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죠. 내부에 적힌 건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기록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그 문장을 읽고 난 풍주는 처음으로 스승을 의심했습니다. 엄기분의 침착함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던 것 아닐까. 그 두려움이 때로는 권력의 형태로 변해 누군가를 막아왔던 게 아닐까. 풍주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절차대로 가지 않겠다고요. 정당함을 얻으려면 때로는 불순한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오후가 되자 진기식은 병원 이사회로 불려갔습니다. 윤원경은 일부러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사 문숙희가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회의 중간 엄기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자센터의 기록 문제는 관리 프로세스상의 착오로 보입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숙희가 즉시 말을 끊었습니다. 착오라면 왜 특정 계좌에서 보관료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갔을까요? 게다가 수취인은 존재하지 않는 코드였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기분은 단 한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건 오래된 연구기금 계좌일 겁니다. 문숙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됐다는 건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끝까지 기억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 마리와 강세는 전산실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풍주의 지시로 백업 로그를 다시 확인하는 중이었죠. 화면에 반복되는 숫자들 사이에서 C-321이라는 항목이 깜빡거렸습니다. 마리가 커서를 멈췄을 때 강세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코드, 어제 라벨 스왑 메모에 있던 그거네요. 마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기증자 정보 마이너스 외부 위탁이라는 표시가 함께 떴습니다. 외부 위탁이라니 병원 시스템 안에 없는 제3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뜻이었죠. 강세가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누가 따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마리는 무심코 확인을 눌렀고 접근 불가 경고창이 떴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깐 파일 상단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강까지만 읽혔죠. 강세는 그 이름의 일부를 본 순간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설마 내 이름이 아닐까? 말은 못했지만 가슴속에 싸늘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한편 주시라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김비서를 다시 만났습니다. 김비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주시라 씨, 오래전에 서명한 동의서 기억하시죠? 그날 당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서명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주시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때 기분 원장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김비서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김비서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자리를 떴고 주시라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봉투 조각이 구겨진 채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보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엄기분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생각이었죠. 원장님, 그때 제 상태를 숨겼던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정리하고 싶어요. 엄기분은 그 말을 듣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리라니요. 기록은 이미 정리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죠. 민보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이는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말을 잇기 전에 엄기분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 아이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은 칼보다 깊게 박혔습니다. 민보는 손을 떨며 병원을 나왔고 복도 끝에서 마리와 마주쳤습니다. 마리는 놀라서 아빠, 왜 여기라고 묻다가 말을 삼켰습니다. 민보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왔어요. 걱정 말아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에 내부 전산 접근 불법 행위 조사 착수라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죠. 풍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때 마리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과장님, 전산 백업 로그에서 이상한 게 하나 더 나왔어요. 풍주는 그녀가 건넨 출력물을 들여다봤습니다. C-321 기증 코드 변경 이력 담당자 J. S. R. 풍주의 시선이 순간 멈췄습니다. J. S. R. 바로 주시라의 이니셜이었거든요. 풍주는 즉시 주시라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나도 몰랐어요. 원장님이 서류 작성하라 해서 그냥 사인만 했어요. 풍주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사실을 바로잡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주시라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밖에서 김비서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시라 씨가 움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강세는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마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병원 기록 중에 C-321 관련 파일 확인했어요? 마리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죠. 강세는 잠시 말을 멈추다 대답했습니다. 봤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내 이름이었어요. 일부만. 마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강세는 한참 후에 말했죠.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그 시각 엄기부는 병원장실에서 오래된 파일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김비서가 조용히 물었죠. 이걸 다 없애면 정말 끝날까요? 엄기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록은 사라져야 진짜 안심이 돼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한 줄의 메모가 남았습니다. S-315. 아직 한 조각 남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병원 외래 접수 창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환자 코드 S-315로 예약이 들어온 겁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알림을 전송했고 그 알림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마리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 코드 살아있네요. 이제 지워진 줄 알았던 진실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깨운 건지, 그리고 그 이름 뒤에 남은 마지막 조각이 누구였는지. 다음 이야기는 이제 그 문이 다시 열리면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